이어서 소유권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 소유권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몇 문제 나와요? 세 문제. 자, 먼저 의의를 봐요. 소유권은 줄거 볼까요? 사형수익 처분. 자, 그래서 칠판 이 소유권은 봐요. 사형수익 처분. 자, 여기서 요걸 나누면 돼요. 사형수익까지가 여기 사용가치. 무슨 가치? 사용가치. 처분이 무슨 가치? 교환가치. 또 사용수익을 가져오는 게 용익 물건이야. 무슨 물건? 용익. 지지전. 처분, 교환가치가 온다. 이게 뭐? 담보물건이에요. 소유권을 두 가지로 나누면 사용가치, 교환가치. 사용수익을 가져오면 그게 뭐라고? 용익. 처분됐을 때 교환가치 지배하면 담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 특성이 쭉 읽으면 그건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법정 성질의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관념, 전면, 혼일, 탄력, 항구, 대물적 지배. 찾았어요? 거기서 5번에 항구성이 따라서 읽어봐요. 소유권은 어디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가 항구성이고, 또 물건에 안 한다. 소유권 개체는 물건에 안 하므로 거기 대물적 지배성이야. 무슨 성? 6번의 대물적 지배성. 그래서 마지막에 채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리고, 또 채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자, 고리 갑니다. 그 다음에 257 읽어보세요. 읽어봐. 제가 읽어보라는 거는 읽어도 되고 솔직히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자, 넘겨요. 자, 259의 상린관계 별표. 그래서 상린관계하고 오늘 집에 갑니다. 어디까지 돼 있어 상린관계가? 267까지 돼 있잖아요. 상린 첫 번째 줄을 거면 줄 거요. 자, 맨 위에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이용 조절 관계. 여기 상린 관계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다시.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 관계. 칠판에 적혀있네요. 그 다음에 이 상린 관계는 그 밑에 줄 2번에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3번에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되고. 찾았어요? 자, 그래서 몇 개 더 적으면 7번 봐요. 상린관계 뜻이 나오고, 뜻이 뭐라고 다시 읽어봐요. 인접하는 부동산 물 상호 이용 조절 관계고, 임의규정이고, 그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에도 뭐 한다고? 준용돼요. 그 상린관계는 등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린권은 어디에 속하느냐? 상린관계에 가지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상린권이라 부른단 말이야.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다? 소유권 배우잖아.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말이야. 물건 8가지에 상린권이 없었잖아.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소유권에 속한다. 그럼 조금 전에 아까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럼 상린권도 안 걸린다. 이래 나와야 돼. 그리고 상린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권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주의 토지 동행권.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면 우리 기본서는 물론 260페이지에 2번이 뭐야? 인지사용 청구권이 나오죠. 인지가 뭐야? 인접한 토지. 그리고 중간에 생활방해금지 3번 나옵니까? 그게 가로 열고 뭐라 돼 있어요? 그
한자야 영어야 독일어야 뭐야? 독일어야 이거 영어야? 영어에 MMA 가격도 있는 이런 게 있나? 독일어입니다. 이거 독일어. 이 미시온이야. 독일어로. 그리고 4번이 뭐야? 수도 등 뭐? 시설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볍게 타이틀을 보고 이제 261에 뭐가 보인다 5번? 주의 도시 동양권 중요하대도 칠판 봐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봐요. 여기가 도로가 있는 거야. 맹지야. 어떻게 하자고? 이게 이제 남의 토지를 사용한다. 이게 주의 토지 동행권이고. 그럼 여기서 이 토지를 통행권자라 불러. 뭐라 부른다? 또 갑이고 어리 토지면 어리 통행권자 갑이 통행지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토지를 병이 샀어요. 그럼 여기까지 토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뭐가 있다면 주의 토지 동행권을 인정해줘. 왜? 이 법률 규정으로 등기 안 해도 인정되는 거야. 합의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 받게 돼서 인정 안 한다. 이게 아니야. 그럼 문제는 이 주의 토지 동행권 가지고 이 토지를 개발행위는 안 돼. 사람이 뭐 통행할 정도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자동차가 간다. 그러면 자동차 못 가게 그 정도 사람 통행 정도만 놔두고 말뚝 박아도 된다 이 말이야. 요놈은. 근데 아예 사람을 못 가게 할 수는 없어. 통행에 필요한 정도지 뭐 도로폭 이런 게 안 돼. 건축부에 허용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현재지 장래권도 안 돼. 그게 주의 토지 동행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봐요. 원칙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보상해야 돼. 남은 토지 사용하니까 동행료 줘야 된단 말이야. 예외 읽어봐요. 무상이다. 무상이 뭐야? 공짜야. 어떨 때? 자 처음에는 이렇게 돼야 돼. 처음에는 일부나 일부 양도 직접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여기 한 필지야. 그럼 주의 토지 동행권 필요 없잖아. 근데 분할함으로써 요리됐을 때 요때 여기 공짜입니다. 그것도 직접 당사자만 공짜야. 만약 여기 갑이 거리다. 이걸 샀다. A가. B가 샀다. 이놈들은 다시 유상입니다. 그래서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뭐 직접 당사자인 갑은 뭐다? 무료다 이 말이야. 누가 무료? 분할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는 무료. 그 다음 실제 기능을 못하면 인정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정은 안됩니다. 그 다음 장차 이용사항 고려하는 것도 아니야. 건축폭 면적의 확보도 안되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 유지원 부담의 통행권자가 누구야? 요사입니다. 요사을. 그리고 여기에 건축물이 축조물이 있다. 철거해야 된다. 소유자가 요 갑이. 그리고 공로 개설이 뭐야? 옆에 여기 이제 도로가 생긴 거야. 공로가. 그럼 통행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런 것들이. 5개 되어 있네요. 요 정도 보시는 게 주의 토지 동행권. 자, 교재 봐요. 자, 261에 지금 했던 거 성립요건의 1번. 1번의 두 번째 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면 인정. 2번의 두 번째 줄. 편리하다는 이유로는 안 된다. 3번. 등기 필요 없다.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장차 이용사항을 대비하는 것도 아니다. 찾았어요? 자, 한 장 넘겨요. 또 262의 위에서 세 번째 줄. 건축부에 들어가는 폭이나 면적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동그라미 2번. 또한 주의 토지 동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통로 개설할 수 있고 찾았어요? 포장도 허용된다. 3번. 그 주의 토지 동행권자가 통로 개선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5번 통해 방해되는 뭐가 있다면 축조물이 있다면 이거는 누가 철거해라?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한다. 5번에 1번에 두 번째 줄 다른 장소로 변경 통행도 인정한다. 찾았어요? 변경해서 통행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처음에는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에 건물이 지은 바람에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에 뭐가 개설되면 통로가 개설되면 주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한다. 보여요? 자, 263에 7번까지 내려와요. 무상입니다. 무상은 공짜야. 거기서 동그라미 2번만 읽으면 돼요. 2번 읽어봐요. 사이에만 적용 칠판 읽습니다. 무상은 어디에만 적용? 여기 있네요.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공짜. 다시 무상은 언제 적용된다? 직접 당사자. 다시 말해서 그 자로부터 다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돈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주의 토지 동행권 보시고 한 장 남겨요. 자, 264에 이제 보면 6번이 뭐예요? 그 이제 물입니다. 1번 자연유수의 성수무가 그 조문 1항 읽어봐요. 물을 막으면 안 돼. 2번도 읽어봐요. 고지에 있다 해서 그 물을 막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범위 넘어서는 막지 못한다. 위에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 저수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조문 읽어봐요. 처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처마가 안 오도록 처마에 보면 물 이런 거 하잖아. 자, 넘기면 돼요. 자, 266에 자, 이제 조문이 또 237이라는 조문이 보입니다. 찾았어요? 자, 1항 읽어봐요. 자,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담을 설치한다. 줄 거라 2항에. 비용은 어디 간다? 절반. 그런데 청량비용은 토지 면적입니다. 청량비용도 이러면 절반하면 틀려요. 다시 통상경계표담 설치는 절반이지만 청량은 토지 면적 비례 239조 봅니다. 8조 놔두고 그 다음 읽어봐요. 9조에 자, 줄 거요. 경계표점 국어 등은 상인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줄 거요. 뭘로 추정한다? 공유로 추정합니다. 뭘로 추정? 공유로 추정돼요. 공유. 그때 7번 봐요. 공유면 분할할 수 있는데 공유지만 뭐가 안 되는 거?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죠? 거기 지금 공부하는 뭐라고? 경계표담. 두 번째가 공유대지. 세 번째가 공용부분. 아파트 공용부분 복도 계단.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여기 적을까?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를 다른 말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 했잖아. 그래서 공유지만 분할이 안 되는 것들. 다시 뭐이지만 공유지만 분할 안 되는 거 해야 됩니다. 분할이 안 되는 거야. 꼭 해주면 좋다. 공유지만 분할이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뭐라고? 경계부담, 공유대지, 공용부분, 구분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상호명의신탁. 나오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조문 267페이지 마지막에 240 조문 있죠. 1항 읽어봐요. 자, 20가지입니다. 가지를 우리는 수지라 불러요. 나무 가지, 수지. 사람 이름이 수지가 아니고 나무 숫자 가지. 자, 제거를 청구하고 2항.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3항. 수목 뿌리가 넘으면 임의로 제거합니다. 뿌리는 뭐라 불러? 목건이지, 목건. 뿌리 건자. 그래서 뿌리가 넘으면 어떡한다? 싹 잘라라. 어떻게 하자? 뿌리는 싹 자른다. 이래 보는 거야. 다시 뿌리는 어떻게 잘라요? 자, 267에 4번이 뭐 여기에서. 자, 그래서 242조 읽어봐요. 반미터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반미터가 몇 센치야? 50cm. 2항도 읽어봐요.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데 줄 거요. 착수 1년 경과 줄 거. 그리고 완성 줄 거. 그때는 손해배상만 줄 거. 그때는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1년이 경계했다든지 건물이 완성되면 뭐만 청구?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그 다음에 차면시설 의무 읽어봐요. (2m) 줄 거. 차면이 뭐야? 창 가리개. 서로 이러면 2m 이내에 창이 서로 접하고 있으면 마주보면 시설해라 이 말이야. 거기 창 가리개야. 거기 차면 설치야. 몇 차? 2차. 몇 미터 내? 2m 내잖아. 2차로 외운데 2차. 2m 이내에 차면 설치. 2차. 몇 차? 3차야, 2차야. 2차래도 그 다음 244조 올라가서 우물 줄 거라. 용수, 하수, 어물. 글자 몇 개고? 우물. 글자 수가 2개잖아. 우물, 용수, 하수, 어물. 역시 2m 줄 거라. 글자 2개면 2m입니다. 아까 차면 설치도 2차. 2m가 2개다.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저수지 구거 지하실 공사는 깊이의 반 이상 줄 거라. 여러분 저수지를 3m 판다. 깊이가 3m다. 그럼 뭐 깊이의 반 이상이니까 1.5m 이상 거리두라 이 말이야. 저구지 어떻게 오자? 저구지는 깊이의 반 이상이야. 아 숫자 어렵다. 칠판하고 갑니다. 숫자 한번 정리해보자. 그 조문도 간단한데 아까 봐 여러분. 경계표 다음 설치 비용은 뭐? 절반이잖아. 청량 비용은 토지 면적별이잖아. 그리고 뿌리가 뭐라고? 목걸이 넘으면 싹 잘라라. 가지는 청구하고 안 하면 잘라라. 그 다음에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반 미터 두라. 건축은 건물 지을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그 다음에 2미터가 뭐라고? 2미터가 2차 차면시설 설치 2차 그리고 글자 2개 우물 용수 하수 어물 글자 2개잖아. 2m고. 자, 깊이의 반 이상 어떻게 보자? 깊이의 반 이상. 저구지.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 저구지, 기피 위반 이상을 두라. 숫자 또 하나 더 할까? 경계로부터 몇 미터 둬야 돼? 반 미터. 이걸 두지 않고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철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자, 건축한 지 몇 년이 지났다. 또는 완성이 되면, 이때는 뭐만? 손해배상만. 조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적어봐요, 옆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렵지, 솔직히. 처음에는 안 온 게 어디 있나, 다 어렵지. 자, 요렇게 해서 상린관계. 오늘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축하드려요. 오늘 한 내용이 다 이해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10번 본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자익게 되는 거예요. 10번 봐도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처음에는 수업 해준 걸 쭉 보고 거기 다 되면 하나씩 읽어보면 좋아요. 그래야 잡히지. 이게 맥이 잡히지. 처음부터 책을 읽으면 아무것도 안 돼. 왜? 공부한 것도 모르고 그래. 여러분 책에 어느 정도 표시해 놓은 거는 복습하면 오는데 책을 읽지 않았다 넘어간 부분을 공부하면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거는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안 봤던 부분은 지금 본 것만 다 봐도 무조건 70점 이상입니다. 1월달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 60점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다 알아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에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